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오늘의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랜만에 좀 크게 밀려줬어요. 지금 여전히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겠죠. 경기 침체 이슈로 시장은 계속 크게 밀려줬고, 오늘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빠졌죠. 코스피는 0.8% 정도 빠졌는데,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1선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밑꼬리는 좀 달려줬는데, 근데 지금 수급이나 오늘도 수급 보시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코스피나 코스닥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조금 양매수는 들어오는데, 선물들이 좀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여전히 현물에서는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고, 양매수가 아니라 선물 쪽에서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현물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봤을 때 이 61선 부근에서 강하게 좀 지지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깨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깨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렉트로 저는 2140, 5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일단 그 말은 여기서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런 사항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오늘 이슈가 좀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일본은행 예상 밖 금융 완화 축소에 장기금리 상한 0.5%. 지금 이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일본이 저금리였죠. 일본은 거의 저금리 시대로 계속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을 못 견디고 결국에는 이 장기금리 상한을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발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일본 정부는 아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결단력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를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금리 시대에 대한 완화, 이걸로 인해서 니케이가 시장 급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3%대까지 시장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국장이 오늘 좀 밀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향도 있겠죠. 이 니케이 일본 시장이 밀리면서 같은 아시아 쪽에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이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에서 중국 성장률 4.3%에서 2.7%로 전망 수정, 또 이러한 이슈가 또 오후장에 들어서 나왔습니다. 시장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후장을 들어서 시장은 점점 더 하락세가 좀 지속이 됐죠. 아마 일본 증시나 이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좀 같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중국 4% 5% 전망, 내년선 내부선에선 8%까지도 가능하면 8%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발표를 어디서 했냐? 중국 지네끼리 한다는 거죠. 지네끼리 그냥 한다는 거고, 이거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가고, 이 세계은행 발표를 좀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다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침체라는 이슈, 내년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오늘 시장은 좀 하락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런 아시아 경제가 더 추가적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국장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악재였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현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주식은 항상 기대감이죠. 경기 침체가 일어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그게 도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가 인하가 돼야 주식은 오르는 게 아니죠. 그 전부터 기대감에 오를 것이고, 선반영으로 그거에 대한 호재에 대한 선반영으로 다시 지수는 또 하락을 할 것이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홈런을 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안타를 치던 거는 2루타를 치던 거는 1루타만 쳐야 되고, 1루타를 치던 거는 번트를 쳐더라도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게 현재는 우선인 시장입니다. 현재 거래 대금도 다 안 들어오고 있고 수급도 전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일단 제일 중요한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당분간 좀 하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뭐 지금 산타랠리도 이제 산타가 갔죠. 산타가 선물 안 주고 가는 것도 조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거의 매년 산타가 선물은 줬습니다. 매년 산타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산타랠리도 이번 연도에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지금 투자 심리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호재거리가 하나라도 나와주면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만한 명분이 있을 것인데, 근데 악재밖에 안 나오죠. 뭐 일본과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 일본은 금리 인상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경제 성장률 하락, 이거에 대한 아시아 증시 악재로 한국장도 같이 영향을 받겠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항상 좋은 거는 국장에서는 영향 안 받고 안 좋은 것은 항상 같이 영향을 받죠. 그게 국장입니다. 그게 국장이니까 너무 멘탈이 나가면 안 되겠죠. 특히 지금 시장에 멘탈이 나가면 안 될 것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지수가 빠질 때, 이러한 부근에 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을 모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이럴 때 매집을 해놓고 슈팅 나오면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부터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불장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울 게 더 많다라는 거죠. 떠날 거면, 말씀드렸죠. 떠날 거면 이럴 때 떠나라 이런 거 다 떠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환율도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도 같이 하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 잘 없어요. 그러한 역대급 시장에 계속 현재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배워야 나중에 불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수익이 나면 불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이 날 거니까 꼭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 되고, 시황은 뭐 아까 시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하락은 하되 61선이 밀리면 이 전저점까지 봐야 된다. 이 전저점에서 지지를 박냐 못 박냐가 이제 메인 관건이겠죠. 이때를 지지를 박냐 못 박냐가 관건이고, 일단 그거 말고는 오늘 뭐 개별주 위주로 계속 튀어줬죠. 장 초반에는 이제 뭐 동방 이런 물류 쪽 장 초반에 같이 공부했었죠. 동방 이런 애들이 튀어줬고, 오후장 들어서는 뭐 이런 강원에너지 개별주로 개별주 피플바이오 치매 관련주죠. 그 다음에 앞타모 사이어, 얘는 폐렴인가요? 폐렴 관련주, 이런 바이오 애들 위주로, 재료 터지는 애들 위주로 개별주 애들이 상승해줬고, 그거 말고는 거의 주도했던 거는 이러한 금리 인상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죠. 지수가 빠질 때는,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는 이러한 금리 인상,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아니면 신규 상장, SAMG, 엔터 이런 아이들을 봐야 된다라고 오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크게 오전에 공부했던 리포트에서 크게 뭔가 바뀌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했던 대로 잘 움직여줬고, 지금 뭐 하락이 시작이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호재거리가 없고 이런 테마도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고, 테마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속성이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테마들은 점점 형성이 안 될 거고, 오늘처럼 개별주나 이런 품절주, 금리 인상 이런 애들이 계속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 위주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시장이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저희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는 시장 움직일 만한 힘이 없죠. 시장 움직일 만한 힘이 없고, 최대한 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애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 시장 심심할 때마다 튀는 애들, 조용할 때마다 튀는 애들, 정치주죠. 오늘도 한동훈, 노을이 조금 튀었던데, 이 한동훈, 김동연, 이낙연,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관련주들이 있죠. 얘네들 흐름, 뭐 시장 안 좋을 때 미리 정리를 해놔야, 얘네들 특징은 테마주죠. 테마주 1등이 튀면 2등까지는 튀니까 미리 정리를 해놔야 슈팅이 나옵니다. 2등까지도. 아시겠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금리 인상은 이렇게 크게 3개만 보시면 될 거예요. 얘네 3개가 다 강하다고 치면, 오늘처럼 뭐 메이슨 캐피탈, 고려신용정보, 리드코프 이런 애들도 같이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품절주, 오늘 양지사랑 신라섬유가 좀 꿈틀하던데, 화천기계는 뭐 품절주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영권 이슈도 있죠. 얘도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렇게 모멘텀 같이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 품절주인데, 대장은 양지사죠. 양지사가 될지 이번에는 신라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를 메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메인으로 보셔야 되고, 얘는 완전 서브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품절주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무상증자는 뭐 공구몬, 오늘 강했던 실리콘트, 그 다음에 피코그램, 조감, 노터스, 뭐 이렇게 크게 5개 정도 있는데, 오늘 실리콘트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실리콘트가 대장이고, 얘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뭐 공구몬, 실리콘트 이 두 개 정도 상승이 나와주겠죠. 만약에 더 크게 형성이 되면 노터스나 조감까지. 피코그램은 최근에 이게 무증이 돼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는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그만큼 오래 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은 이제 SAMG 엔터랑 핑거즈 스토리 이 두 개죠.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 오늘 SAMG 엔터 장마판 슈팅이 나왔죠. 지수 밀리면서 이런 애들이 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매각 쪽은 K카라, 다운 인베스트먼트, 경영권은 휴마시스, 화천기계, 파나진 이렇게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 정리를 해드리냐고 하면, 지금 하락장에 움직이는 테마들이 얘네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에서만 움직일 것이고, 뭐 신규로 해치 테마가 뭐 나와봤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해치 테마겠죠. 뭐 핵이나 아니면 식량이나 아니면 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정학적이고, 그거 말고는 큰 틀은 여기서 무조건 테마들이 형성이 될 것이고 윗꼬리가 계속 달릴 겁니다. 강하게 나온다면 상한가까지도, 오늘 제주은행처럼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이걸 정리해드린 이유는 최대한 여기서 타점이 나오면 선매집을 해서 슈팅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서 접근할 만한 차트인지, 이거는 접근할 만한 차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테마들을. 뭐 종목들은 다 알려드렸죠. 그냥 이 관련주들, 그냥 품절주로 튀었던 애들, 금리 인상으로 튀었던 애들, 정치 쪽은 많아가지고 이름으로 알려드렸고, 뭐 무증, 뭐 이거 말고도 관련주들, 숨어있는 관련주들 많아요. 그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금방 나오니까 이런 거 그냥 한 5분, 10분, 20분 투자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공부 꼭 해보시고, 오늘 힘든 하루도 견디느라 싸우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